자, 그럼 이번에는 거래 정지가 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시장에서의 전망과 해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상장사 역사상 최대 액수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 규모랑 비교하면 이번 횡령 사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먼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중견기업으로서 굉장히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무려 19위 정도에 달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시가총액은 약 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우리가 매매 가능한 금액이 2조 정도 되고요. 자본금도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횡령 액수가 1,880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대비해서 무려 91%에 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 이번에 횡령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는다라면 기업 운영에 굉장히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 거래 재개는 언제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1월 24일까지 상장 적격 심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리고 자금이 과연 원활히 회수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회사에 있어서 내부 통제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등등을 두루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상황들이 잘 호전이 된다라면 거래 재개를 앞당길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자금 회수의 불투명성이라든지 회계의 어떤 불투명성 이런 것이 된다라면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상장 적격 심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주식으로서 거래가 가능하겠는가 여부를 판명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4일 날 모든 것이 결정나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24일까지 이것을 검토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먼저 사전에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살아남게 된다라면 거래 재개를 위한 방안이 좀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이제 회계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라면 부적격 의견이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1,880억 정도의 자금을 회수 가능하느냐, 그 여부에 더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몇 명 정도나 되고 투자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규모나 되나요? 예, 상당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데요. 일단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개인 투자자가 한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한 55% 정도니까 대략 한 1조 정도가 이제 물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약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네. 1조에 대해서 약 2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현재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요. 여기에 또 파생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에서 밝힌 입장은 2,880억 원 규모의 횡령액을 대다수를 회수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회사가 진짜 이렇게 말을 한 걸 우리가 믿어도 되나? 약간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고 이미 주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네. 회사가 일단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만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본다라도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한 10% 정도 손해를 또 봤다라고 하고 있고 뭐 나머지 뭐에 대해서는 금을 샀는 둥 뭐 했는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의 현재 지금 행방도 묘연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회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잘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슨 뭐 생활비라든지 뭐 소비재 쪽에 탕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거래가 풀리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하셨던 소액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죠. 거래가 풀리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면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그 2021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는 뭐 우리가 치과를 간다라는 것이 좀 꺼려지긴 했습니다만 2021년에는 굉장히 호황을 나타내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 재개가 돼서 회사가 살아날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뭐 괴로우시겠지만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리매매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때는 뭐 과감하게 손절매를 단행하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치과용 이 임플란트 하면 사실 오스템이 떠오를 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뭐 반사 이익을 상대적으로 보는 이 치과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도 지금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대체제가 없는 시장이 아니고 대체제가 분명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제품을 쓰다가 B라는 회사 제품으로 쓸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의사분들의 어떤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가 되는 그렇죠. 그런 항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품목을 주로 사용하셨던 의사분이 B로 가기 위해서는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좀 익히는 과정들이 필요하기는 하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말씀하셨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의 대명사 정도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회사의 존속성 여부가 중요하겠죠. 결국 상장 여부를 떠나서 회사의 존속 여부가 현재 지금 뭐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금 결제 올해 해야 될 자금 결제량도 상당히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라면 뭐 어쩔 수 없죠. 대체제로 가야죠. 따라서 지금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는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오스템이 시장 점유율을 내놓고 다른 회사들이 그 점유율을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다른 상대방의 주식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반사이익을 볼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글쎄요, 뭐 안타까운 사고는 사고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단견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반사이 기대감 때문에 다른 회사들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때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A라는 회사 뭐 예를 들면 뭐 덴티움이라든지 뭐 관련 회사들 주가가 들썩거리긴 하는데 네. 그것을 추격 매수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대신 반사이익을 얻겠다라는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들썩거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좀 장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 이제 뭔가 투자를 할 때 회사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예. 이런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정말 건실할 것 같다고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회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내가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모니터링하거나 캐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없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저도 2021년에 상당히 우량한 주식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거론을 좀 많이 했었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발표하는 공시자료인 재무제표라든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네. 이번과 같은 횡령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지키려고 해도 도둑 하나를 막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라든지 예측을 한다라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투자의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분산 투자를 이제 권해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집중 투자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뭐 수익에 대한 빠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사고가 다시 없을 거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라고도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뭐 전문가라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예측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분산 투자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과감한 리스크 관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